이번에는 그 시조 한 편을 보겠는데요. 잃어버린 풍경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 뜻을 확실히 알아야 시 같은 글을 잘 씁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없는 풍경이 뭔지 한번 시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미꽃 누우셨던 웹동이 무너질 때, 거꾸로 됐죠? 할미꽃이 누우셨대요. 원래 할머니 누웠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할미꽃이 누웠다가 그 맷동이라고 하죠? 무덤이죠? 무너질 때 상황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시조를 쓰는데, 그 맷동이, 할미꽃은 그 맷동 속에 지금 피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누우셨으니까. 아니면은 할미꽃이 그 맷동 그 옆에서 이제 피어났는데 할미꽃이 무슨 이유로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다 유추할 수 있는데 아래에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덤불에 긁힌 게 손등만이 아니었다. 손등. 여기서는 이제 그 답은 이 시조 시인께서는 손등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로 열고 닫기니까 다른 자기가 원하는 걸 넣으면 됩니다. 그 아래 또아리를 들던 아픔도 석자 가웃 이랬어요. 한자가 3cm니까 석자 가웃은 반절입니다. 이분은 이를 가웃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시기를. 그러니까 한 말 할 때 가웃은 딱 깎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 가웃 하면 한 말 하고 그 반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1m 정도 되네요. 무덤이 이렇게 1m 정도 이게 되는 거죠. 사방 이렇게 재보면. 이 말은 뭐냐면 아마 벌초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앞뒤 시는 제가 모릅니다. 벌초를 이제 하러 가서 이렇게 이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미꽃 누우셨으니까 벌초를 하고 다 베버린 거예요. 맷동은 다른 주인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미꽃이 묘 속에 있다라고도 유추할 수 있었는데 그 아래를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죠. 이게 조금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내팽개치지 마시고 한 번 또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멸가치예요. 멸가치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 종류의 하나예요. 말굽치라고요. 말굽치인데 입이 말굽처럼 발굽 이렇게 그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치예요. 국학과에 속하는 단연초인데요. 그 응달진 곳에 많이 서식해요. 어린 수는 나무로도 먹고요. 이뇨 작용이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혹시 주변에서 알으면 이런 걸 말려놨다가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꽃말은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 꽃씨를 쓸 때는 꽃말을 좀 한 번쯤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꽃씨 쓰라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꽃의 형상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왜 꽃말을 좀 먼저 봐주면 좋냐면은 당신께 모든 걸 맡기잖아요. 이 뜻을 만들어내기까지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성상이 있어요. 성상. 그냥 겉모습이 아니고 성상이 있어요. 성상은 뭐냐면 마음과 겉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씨를 쓸 때는 반드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은유로 쓰면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꽃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강마다 제가 쓴 꽃씨를 넣어놨는데요. 완성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꽃씨를 넣는 이유는 우리가 꽃들을 접함으로써 사유를 좀 밝게 하고 나도 밝게 하고 사유를 밝게 하자. 또 이웃을 밝게 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 멸가치 한번 열심히 보면 촌에 사시는 분들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멸가치가 뭔지. 별 가치가 없어서일까? 이런 거 쓸 때는 제가 희연법이라겠죠? 멸가치, 멸자리가 여는 별.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희연법은 가치라는 것이 있고
이라는 것이죠. 그럼 가치와 가치를 혼용해서 쓰면 희연법으로 그 시를 쓰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습니다. 별 가치가 없어서일까? 시 이름을 얻지 못하고 떠돈 세월이 있다. 가치도 없으니까 누가 봐주지도 않고 저 식물이 뭐야 하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이름을 얻지 못했다. 여기 답은 3, 1, 2, 4입니다. 3, 1, 2, 4. 두 번째인데요. 다른 시간을 공간에서, 시간은 다른 시간을 공간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가 6시, 7시면 저쪽 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시간을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키눈 꿈을 밑바닥으로 내리고, 우리가 이제 키눈 꿈 하면은 이게 키재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 약국이나 이게 병원에 가면 그 키재기는 그거를 제일 아래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꽃대를 바로 세울 때. 꽃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키눈급을 아래로 땅바닥으로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꽃대를 거기서부터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넘기겠습니다. 4번. 중력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했다.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네. 저는 지금도 그 궁금증이 있는데 지구는 둥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항시. 그리고 땅도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저쪽에서는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 돌고. 또 23.5도 기울어고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또 태양을 365일 공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완전히 우주에서 사각으로 있는 것처럼 평평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반대가 뭐 아르헨티나 어디라고 그러죠? 우리 반대 이렇게 지구 축으로 내려가면 그분들은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또 미국 쪽이나 그런 비스듬하게 있거든요. 우리로 보면요. 네, 저쪽 아프리카도 비스듬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럼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내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과학자한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방정식을 갖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중력이라는 것도 우리를 항시 이게 여기를 연필을 딱 놓으면은 떨어지는 이거. 항시 지구 중심을 향해서 우리는 이 모든 물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아직도 어떻게 해서 그 둥그러운 지구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우리는 꼭 떨어지지 않고 물 한 잔 흘리지도 않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미국 그 우주 비행사가 멀리서 지구를 들어봤대요, 소리를. 엄청나게 시끄럽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대요.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그 소리를. 우주 바깥에서, 대기권 바깥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그 소리를 제가 한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수필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그 의문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사라지면 세상이 아니지. 세상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쉽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 근식 끝나면 또 하나 근식 끝나면, 이것만 끝나면 되겠어요. 애들 뭐 맞선불이에요. 이것만 하면 해결하면 되겠어요. 근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근심. 계속. 그래서 쉽게 사라지면 세상이 아니지 하면서도 살아내야 살 수 있었다. 살아내야 돼.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끼를 깔고 잠든 숲에서. 자, 다시 갔어요. 누군가 숨어 사는 것처럼 그늘을 찾아 움츠렸다. 이 멸가치는 그늘 쪽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기가 되면 그 꽃이 반드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없던 것들이 다 올라와요. 심장 속에 날개를 펴는 나비처럼 심장 속에 날개를 펴요. 속내를 감추고서야 다른 경계를 넘기 위해 꽃을 피웠다. 자, 꽃 피는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가끔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채송화나 봉송화나 무궁화나 이런 것들은
나팔꽃이나 이게 삭과예요, 삭과. 건드리면 톡 터져요. 이 범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봉숭아가 장독대 밑에 펴 있으면 항시 거기만 있어요, 봉숭아가. 곽꽃이 거기만 있으면 거기만 피어요. 근데 이제 새 한번 볼까요? 새는요, 왜 있습니까? 하늘 멋있으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새가 있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바이러스입니다. 병원균도 좋은 병원균이 있고 나쁜 병원균이 있거든요. 우리 AI 같이 나쁜 것만 있죠. 근데 새들이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좋은 병원균도 날려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또 뭐가 큰 역할을 하냐면 밤 같은 거, 까치 같은 밤 같은 거, 또 이런 그 열매를 전 세계에 퍼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새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옛날에 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또 크게 가는 것은 해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리. 이쪽에 어떤 호두알 같은 것이 여기에 딱 떨어지면요, 또르르 떨어져, 강으로 떨어져갖고 바다를 통해서 해리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갑니다. 자, 또 우리 풍매화라고 바람을 이용하는 것들 많죠. 벼라든지 송화가루라든지 이건 다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모든 생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구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물을 퍼다 날라서 산꼭대기까지 누가 가서 나무를 키우겠습니까? 구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구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있죠? 천둥, 번개? 번개가 왜 칩니까? 그냥 흔히 과학자들은 그러죠? 그냥 구름과 구름, 기압과 기압이 부딪혀가지고 우르릉 쾅쾅 그러죠? 번개불은 쾅쾅 소리만 나지 왜 번개불이 칩니까? 번개불은요, 비 올 때 질소를 만들어서 쫙 내려줘. H2O입니다. 질소 N. 이거 질소가 이 사람을 키우는, 아니,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 번개가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물질을 딱 만들어서, 질소를 만들어서 쫙 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옛날에는 비료가 없을 때는 화분 같은 걸 비 올 때는 다 내놨어요. 큰 선인들이 지혜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면서 제가 공부를 해보면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계를 넘는다. 꽃씨앗이 다른 경계를 하나 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걸 통하지 않으면은 다른 경계 못 넘어가요. 채송화가 그 지가 톡 터져갖고 거기 지 한 발도 못 가죠. 채송화 씨앗이. 그 뭐 참새가 물어가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놈가시거나 돼야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멀리 돌아다니죠.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쩔 수 없이 비극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그거를 동의하면서도 철저하게 그 비극을 견디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를 내려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글 쓰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그거는 무시극극체예요. 이 글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글 위에는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인이나 되고 작가가 되니까 자기 글 남기는 거예요. 일반인 쉽게 못 남깁니다. 그리고 글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거예요. 이 힐링하는 건 일벌입니다. 이 글쓰기나 글읽기가. 꽃을 보는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잠시 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가 가지는 심화 과정을 느끼고 싶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제가 매일같이 강조하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첩경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첨삭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달을 바라보다는 달을. 자, 어느 부분이 약간 잘못됐는지 한번 보고요. 제가 이 첨삭을 제가 썼지만 제가 첨삭을 다 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하라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어디선가 물그림자 떠오른다. 뭐 문제 없습니다. 오고 있어요. 점점 아득해지는 저만치를 점점 아득해지는 곳으로 이렇게 저만치를 한번 가운데 좀 긋고 곳으로 한번 쓰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들은 날아가고 한뼘 비탈 감정들이 언어는 있는데 너무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스산한 감정이, 쓸쓸한 감정이, 뭐 외로운 감정이 마음껏 써도 됐습니다. 이 말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혀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냥 그대로 써주라는 얘기예요. 달 쪽으로 기울었다. 지상의 기억들은 시간의 지층위로 출렁거렸다. 뭐 문제 없습니다. 시간의 지층이든 시간의 충이든 상관이 없어요. 시간의 산맥이든 뭐 시간의 물결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찻잔, 달빛은 찻잔에 유적처럼 쌓이고, 유적이란 말 너무 어렵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유적처럼을 없애겠습니다. 가운데 줄 그쳐서. 달빛은 찻잔에 쌓이고, 나는 꿈의 갓길을 통해 슬픔을 흘려보냈다. 뭐 문제 없습니다. 꿈의 갓길을 통하든, 영혼의 갓길을 통하든, 영혼의 복판을 통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 가벼워라. 이제 흘려보냈으니까 좀 가볍죠. 길도 더듬이로 읽는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길을 더듬더듬 읽는 동안. 더듬더듬. 가시 박힌 통념도 하나의 상처로다. 모든 것이 가시 박혔어요. 상처입니다. 눈웃음 붉은 꽃들은 소리 없는 비명에 젖고, 밤은 신압으로 서서히 다가와 외로움을 감싸는 시간. 황홀한 분열을 거듭하는 꽃처럼. 분열, 분얼이라는 말도 있고 분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분열이 맞습니다. 분열은 생물의 세포나 조직이 여러 객체로 나뉘는 거예요. 네, 꽃이니까요. 근데 분얼은 그 땅속에 있는 마디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얼긴다고 해요. 한 마디에서 한 뿌리에서 또 다른 뿌리로 가는 거. 이건 이제 이 분열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갈대나 억새나 특히 또 대나무나 이렇게 그런 쪽에서 분열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분열과 분열을 조금 구분해 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달빛 미궁 속으로 혹은 제각기 다른 추억을 안고 끝났는데 여기서 제각기 다른 추억을 안고 달을 바라본다. 이렇게 달을 바라본다를 넣어주면 훨씬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것이 다 맞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고쳐보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글을 쓰고 꼭 이런 과정을 거쳐라는 얘기예요. 거쳐서 그 글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 감상이네요. 대의 기원입니다. 대나무죠. 대나무는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오가에 보면요,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나무는 대나무입니다. 풀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속이 빈 이유는 형성증이 퇴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대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쓰임새야 뭐 우리 이루 말할 수 없죠. 담양은 300개 마을 중에서 297개 마을이 대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마을이에요. 예, 절개의 고장이죠. 예. 자, 대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시조인데요. 시조입니다. 그 다음 생. 원래 그 다음. 이게 원래는 그자하고 다음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그 다 붙입니다. 요즘 거다. 또 다른. 그 다음. 이게 뭐 어법으로 보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내재율로 보면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생. 또 있다면 빗자루로 태어나리. 다음 생이 또 있으면 빗자루로 태어나리. 윤이죠. 또 생을 다 태어나니까요. 빗자루로 태어나리. 티끌 먼지 쓸어내어 이 세상 맑히다 깨끗하게 하다가 깨끗하게 하답니다. 해지면 거꾸로 서서 면벽 수행하리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잘 썼어요. 비를 쓸고 그냥 넣는 부분은 없죠.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왜? 끝에가 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 했죠. 빗자루로 왜 마당을 씁니까? 깨끗해지라고. 두 번째는요, 빗자루로 자꾸 마당을 쓸어야 돼. 스님들이 계속 절마당을 쓸잖아요. 그거는 풀씨를 쓸어내는 겁니다. 풀씨를. 깨끗한데 왜 쓸어?
풀씨를 만약에 풀씨를 안 쓰면 그냥 놓으면은 딱 비가 한 3일, 4일만 오면요. 그냥 풀싹 바로 돋아나버려요. 엄청나게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풀씨를 쓸어낸다. 그런 말이고요. 면벽수행 한번 알아볼까요? 면벽수행 다 잘 아실 거예요. 벽을 마주 보고 참선하는 수행을 면벽수행이라고 하죠. 면벽수행의 가장 그 유명하신 분이 그 달마대사가 있었어요. 달마대사. 우리 잘 알잖아요.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는가? 그 달마대사가 있었는데 9년 동안 면벽수행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소림사 뒤쪽에 가면은 달마궁이라는 그 동굴이 있답니다. 거기서 꼼짝 않고 물르고 먹을 거 약간만 가지고 9년 동안 그 깜깜한 곳에서 수행으로 나오셨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면벽 수행은 벽을 보고 수행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보지 않고 그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새는 없답니다. 새는 없어요. 이 제목과 부분 감상이기 때문에 그 시에서 한 귀절이든 한 연을 빼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틀릴 수 있습니다. 새는 없다. 우리가 읽는 구절에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구절에 누군가 똑같은 색깔로 밑줄을 그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분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책을 나눠주고 밑줄을 그으세요. 이렇게 주고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색깔로 밑줄을 그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이 제목으로 보면 한 새가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또 다른 새가 날아갔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통의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구 대개방입니다. 대개방, 요즘 뭐 대방출, 대개방 그러죠? 대자.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진 상표 딱지, 올 풀린 스웨터, 뜯어진 주머니, 비뚤거지는 바느질까지 다들 제 몸에 상처 하나씩 지닌 것들이다. 그렇죠? 덤핑에 가면은 똑같은 양복도 올 하나 뜯어져 가지고 뭐 10,000원 가고 5,000원 가고 그러잖아요. 몇십만 원 가는 것들도. 예, 그런 뭐 아마 그분들은 다 키로로 떼다가 판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방출을 하는 거예요. 습기찬 창고에서 울먹이는 소리는 여간에서 지상으로 들리지 않는다. 자, 이 상처 하나씩 가진 것들이 어떤 그 지하 창고에 꽉 쟁여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상처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창고 대방출을 위해서 싸게 이제 파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흐름이라는 형상으로 또 경험이라는 걸로 기억됩니다. 다 시간은 층리 속에 들어있어요. 모든 것은 시간이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기억조차도. 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그 자체로 물리적 실제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은 시간이라는 그 개념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 근데 우리가 편의상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편의상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의식 속에서 분절, 만들어내,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내고 또 재구성해서 과거를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일종의 형식적 은유를 우리는 메타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궁금증의 실마리를 풀어라. 시인은 연출가이자 배우이다라는 주제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